연예인들은 흔히 공개 열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드러내기보다는 파파라치와 팬들의 카메라에 찍혀 억지로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죠. 사진이 애매하면 연인 아니다라고 부인할 여지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개 열애를 꺼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뒤처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결별 후 다른 사람과 새 연애를 시작할 때 전 애인과의 공개 열애 기록이 은근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알려진 스타라도 환승 연애에 휘말리면 공개 연애는 그야말로 지뢰밭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유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연예인들 만나던 여자친구를 두고 환승해서 다른 사람과 연애한 탑7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위 배우 이동건입니다. 이동건은 이혼 후 휴식기를 가지며 다음 작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공개 연애를 해왔는데요. 그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팬들이 왜 그를 연애 전설이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윤희와 결혼하고 딸을 낳기 전까지 이동건은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적으로 교제했습니다. 물론 젊은 남녀가 당당히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일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동건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연인은 배우 김민정, 한지혜, 차혜련 그리고 티아라 출신 지연까지. 특히 한지혜와는 무려 4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가며 결혼설까지 돌았기에 이들의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러 연인과 교제해온 그의 이력 덕분에 바람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지만 과거 연애에서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아라 지연과의 결별 후 조윤희와 결혼 과정에서 제기된 환승 연애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동건은 지연과 무려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공개 연애를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두 사람의 연애를 살펴보면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후에서 만나 약 2년간 연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한 매체에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결별 직후 그의 행보입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서 인연을 맺고 2017년 2월 열애 인정 후 같은 해 5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국 조윤희와의 열애 인정 시점은 티아라 지연과 결별 보도 약 21만. 말 그대로 환승 연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죠. 게다가 이동건은 지연과 연애하던 시절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동반 출연하며 연애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동건은 지난해 조윤희와도 이혼을 알렸고 현재는 작품 활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연애사만 보면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같지만 현실은 꽤나 씁쓸하네요. 6위는 윤현민입니다. 원래 야구 선수였던 윤현민은 2010년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통해 연예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운동장에서의 홈런보다 연애 스캔들에서 더 눈길을 끄는 스타가 된 셈이죠. 그는 2017년 배우 백진희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무려 3번이나 열애설에 휘말렸고 처음 2번은 아니에요 라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3번째에야 마지못해 연애 사실을 인정했죠. 윤현민과 백진희는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연속성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될 때 발생합니다. 윤현민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백진희와 교제하기 전 그는 이미 전소민과 공개 연애를 한 전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2014년 초 연애를 시작하고 같은 해 4월에 교제를 인정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지만 사실상 바쁜 핑계였을지도 모르죠. 표면적으로 2015년 12월과 2017년 3월 사이 시간차 때문에 환승 연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결별 즈음부터 이미 윤현민과 백진희가 한 쇼핑몰에서
다정히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웃긴 건 윤현민과 백진희가 공개 연애를 인정하기 전 2번이나 부인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전소민이 결별 후 올린 온희경의 시 헤어진 후는 독자들에게 은근히 환승 연애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덜 사랑했고 덜 절실했기 때문에 헤어진 것이다. 서로 절실했더라면 내가 나를 버렸겠느냐라는 내용은 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합니다. 특히 전소민이 방송에서 전 연인을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윤현민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혹시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어지죠. 결국 지금 윤현민과 백진희는 여전히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팬들과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로맨틱한 연인 같지만 뒷얘기를 들여다보면 씁쓸한 환승연애 스캔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네요. 5위는 강타입니다. 2019년 며칠 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데뷔해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요즘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지만 논란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평판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환승 연애가 아니라 양다리 아니 문어발식 연애라는 대중의 비판 때문이었죠. 2019년 8월 레이싱 모델 우주환과 찜질방에서 누워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뽀뽀와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강타 측의 해명은 의외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고 상대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 그런데 우주환은 럽스타그램 해시태그까지 달고 강타 계정까지 태그한 상태였으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친절했죠.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같은 시기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지난 2년간 연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의문이 증폭됩니다. 정유미와 관련해서도 소속사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팬들과 목격담은 쏟아지고 결국 우주환이 SNS에 직접 해명글을 올립니다. 2018년에 헤어졌고 다시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작년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정연, 서장훈 전 배우자의 전 아나운서입니다. 오정연은 누군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우상과 연애했고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폭로하며 큰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이 H.O.T. 강타 팬이었다고 공개했으니 단번에 강타가 그 상대임을 유추할 수 있었죠. 결국 오정연과 우주환 사이 설전이 이어졌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 강타의 문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가수 이지훈이 금주 중일 때 이지훈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연락이 두절된 일화가 공개되었죠. 이 사건으로 평생 친구였던 이지훈은 강타와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타는 이렇게 꾸준히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들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그는 배우 정유미와 공개 연애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다리에서 그치지 않고 3다리까지 걸친 그의 연애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대중에게 부정적 시선을 받았습니다. 연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필수라는 사실 강타도 이제 깨닫길 바랍니다. 4위는 류준열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 언론은 류준열과 해리가 7년간의 연애 끝에 공식적으로 결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 연애를 시작했었죠. 보도 직후 양측 소속사는 결별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두 사람이 단순히 동료 관계로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11월 15일 한소희는 동생과 함께 지인의 소개로 류준열의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류준열이 차기 작품에서
자신의 상대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이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2024년 초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곧 하와이 수영장에서 촬영된 목격담으로 폭발합니다. 3월 14일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류준열과 한소희가 호텔 수영장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올렸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큰 화제가 되었죠. 다음 날 양측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거부하며 배우들의 사생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전 연인 해리는 태국 여행 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이어 류준열의 SNS 팔로우를 취소하며 대중의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해리와 류준열의 결별 배경에 숨은 이야기가 있으며 한소희가 제3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에이티오 측은 한소희는 류준열과 연애 중이 아니며 단순히 친구와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 연애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소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는 남의 연애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올렸지만 마지막에 나도 참 재밌네 라며 해리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 한 듯한 행동으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3월 16일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의 연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제3자가 아니라는 점과 해리 및 팬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나도 참 재밌네 스토리도 삭제했습니다. 같은 날 C-JES 스튜디오는 공식적으로 류준열과 한소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류준열이 해리와 완전히 결별한 후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3월 17일 류준열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한소희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했고 공항에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을 피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3월 18일 디스패치는 하와이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거리를 두고 있었고 한소희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죠. 팬들은 그녀가 논란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후 디스패치가 사진을 수정해 화면을 가린 것이 밝혀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디스패치와 한소희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해리는 장문의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으나 3시간 만에 삭제하며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소희는 한국으로 돌아오며 화사한 메이크업과 밝은 표정으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 하지만 연애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은 논란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3월 19일 류준열은 랄프 로렌 행사에서 공식 석상에 등장했지만 팬 서비스인 하트 포즈 요청을 거부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3월 29일 한소희는 다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나는 제3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해리에게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전 연인의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묻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3월 30일 언론을 통해 한소희와 류준열이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OSE는 지인을 인용해 연애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라고 보도했고 C-JES 스튜디오와 한소희 측 모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대중에게 사과했습니다.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연애, 공개된 지 단 2주 만에 끝난 관계. 한소희, 류준열, 해리까지 휘말린 이번 스캔들은 팬들에게 씁쓸한 드라마와 끝나지 않는 논란만 남겼습니다. 3위는 배우 오지호와 템프로 출신 안나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인으로 먼저 엉덩이를 알리고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얼굴을 알린 오지호는 당시 한창 인기의 정점에 있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그의 전 여자친구 안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배경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28세의 안나는 강남 템프로 출신으로
오지호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오지호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엄포했죠. 심지어 안나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업소 관계자와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그의 태도는 무너졌고 결국 그는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지호는 선수로, 안나는 손님으로 만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곧 연인으로 발전했죠. 안나는 자신이 일하며 번 돈으로 연에게 지망생인 오지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오지호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래된 차량을 타면서도 그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지호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스타덤에 오르며 성공을 거머쥡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성공과 함께 사랑은 식어갔습니다. 드라마 종영 직후 홍콩 여행은 안나에게는 축하의 시간이었지만 오지호에게는 이별을 통보하기 위한 여행에 불과했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큰 상처를 받은 안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지호의 삼성동 자택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10차례 전화 끝에 고작 3분 19초간의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오지호는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죠. 결국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끝내 비극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그녀가 애초에 오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성공과 명성 뒤에 감춰진 이 비극은 사랑보다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위는 배우 이성균과 유흥업계 실장 김남희 그리고 그녀의 공범 박수정입니다. 한때 오스카의 영광을 누리던 스타 이성균은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남 멤버십 유흥업소 실장이었던 김남희와 그녀의 지인 박소정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김남희를 강남 최고의 유흥실장이라며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에이스급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사실 그녀가 몸담았던 업소는 기본 단가 1,000만 원 수준의 고급 업장이긴 했으나 실력 면에서는 기대 이하였죠. 큰 손님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김남희는 방이라 불리는 사적 부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이성균이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공개 장소보다 조용한 공간을 선호했던 이성균은 단지 조용한 곳을 찾았을 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인물이 하필이면 김남희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사교성 하나는 뛰어났던 김남희는 이성균과 빠르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성균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김남희는 이성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배인 3억 원을 갈취한 뒤 홀연히 잠적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김남희의 공범 박소정이 등장합니다. 김남희와 가까이 지내던 박소정은 이성균을 추가로 협박하며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김남희가 3억 원을 독식하고 사라진 후 박소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때 사건은 조용히 묻힐 뻔했지만 김남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며 검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성균 관련 내용이 폭로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전말은 연일 자극적인 단어들과 함께 보도되었고 이후 전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두 여성을 두고 피라냐 같은 인물들이라고 평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조차 가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재판은 진행 중이며 법적 공방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였던 이성균은 이렇게 두 사람의 탐욕과 교묘한 계략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1위는 그룹 god의 손호영과 윤혜영입니다. 2013년 손호영 소유의 차량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손호영의 소속사는 숨진 여성을 일반인 여자친구라며 강조하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의 과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모현동의 한 대형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과 종사자라는 관계로 만나 곧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죠. 윤혜영은 업소 마담에게 빌린 선수금을 손호영이 전부 갚아주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화류계를 떠나 전업주부를 꿈꾸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호영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와 월세 같은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손호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특히 더 빠르게 식은 쪽은 손호영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손호영의 소속사에 새로 합류한 신인 여자 가수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손호영은 동거하던 집을 찾지 않았고 급기야 생활비 송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화류계로 돌아갈 수 없었던 윤혜영은 편의점과 카페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고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극심한 생활난 속에서 절망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주검은 손호영 소유 차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호영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그는 동거녀와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시도 과정에서 차량에 불이 붙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순간 뛰쳐나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죠. 결국 손호영은 실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에게는 그의 진정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 1년 뒤 그는 새로운 연애 소식을 전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사랑과 경제적 의존, 배신과 절망이 얽힌 비극적 드라마였다는 점에서 손호영의 이름은 영원히 논란과 함께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탑7 환승 연애 스캔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스타들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씁쓸한 현실이 뒤섞인 드라마였습니다. 공개 연애라는 이름 아래 사랑과 명성 사이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 그림자는 팬과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연예계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논란과 상처가 엉켜있는 현실. 사랑과 스캔들 사이 당신이라면 과연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연애에도 타이밍과 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스타들도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말이죠.